자, 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관계 법규 담당을 하는 이종호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저희 이제 10조, 그죠? 시설법 한번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조 같은 경우는 일단 뭐가 나와 있냐면,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또 시험 문제가 가끔 나오거든요. 근데 이 조항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가 간단하게 나올 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누가 설치한다? 소유자. 이게 이렇게 바뀌어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관계인 아닙니다. 소유자.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택 있죠. 그쵸? 그 주인이 소화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꼭 설치를 해주래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대통령령은 가보면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소화기랑 단독경보용 감지기.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파트 있죠, 아파트. 아파트는 웬만한 소방시설이 다 들어가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요즘은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약간 낭만, 또 이제 약간 귀농에 대한 약간 농사를 지으면서 시골에 가서 약간 이렇게 이제 약간 뭐라 그러죠? 그 여유 있는 삶을 즐기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땅을 사서 단독주택을 많이 짓죠. 그 단독주택은 법적인 기준이 없었단 말이에요. 소방시설에 대한. 근데 그 단독주택에서도 불이 납니까? 안 납니까? 무조건 나죠. 그죠?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쪽 같은 경우는 뭐 기본적으로 이제 뭐 낭만을 즐긴다고 막 화목 난로 이런 것도 막 설치하고요. 그죠? 그렇다 보니까 불이 많이 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주택에도 꼭 소방시설을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맞죠?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단독주택. 그리고 공동주택인데 아파트와 기숙사는 제외. 그죠? 제외예요. 그럼 아파트나 기숙사가 보기에 있으면 잘못됐다.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 여기는 기본적으로 소방시설이라는 게 설치가 되기 때문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다. 악의는 제외다. 요거 잘 체크하시고. 그리고 국가 및 지자체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및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해 그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된대요. 국가와 지자체. 뭐 이런 것도 이제 주어를 바꿔서 나올 수는 있죠. 근데 아직 그렇게 나온 적은 없고,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 및 자율적으로 안전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한답니다. 시도조례. 이 시도조례란 말이 잘 안 나오죠. 이걸 또 이제 행안부령 이런 걸로 바꿀 수 있겠죠. 시도조례로 정하고 있다. 행안부령 아니다. 대통령령 아니다. 됐습니까? 요 정도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럼 시험 문제 최근에 나왔을 때 18년도에 나왔을 때는 요거 그냥 고르라고 나왔습니다. 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로 옳은 걸 짝지은 것은 또는 옳은 걸 보기에서 고르시오. 이렇게 해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가나다라에서 고르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요 조항은 가볍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11조입니다. 요게 이제 자동차에 설치 또는 비치하는 소화기. 이게요, 여러분들 뉴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요즘 차량에서 불이 많이 나요. 이게 일반적으로 엔진이 있는 차, 그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경유나 또는 휘발유, 이 차에서도 불이 많이 나지만 요즘 많이 나는 자동차가 전기 자동차. 이 전기 자동차 그 배터리 있죠? 거기서 불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자동차 화재가 많이 나다 보니까 자동차 자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거를 제작하는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동차 생산 업체에서 무조건 뭐를 달아서 소화기를 달아서 나오게 이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얘가 시행이 24년 12월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12월부터 시행이 되는 법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신출 문제로 나올 수 있죠. 그쵸? 그래서 여기 가보면 자동차 중 다음 각 후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제작, 조립, 수입, 판매, 그죠? 이 사람 또는 자, 소유자도 포함이 됩니다. 설치를 해줘야 된대요. 소화기를. 맞죠? 그럼 신규 출제 문제로 이런 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어떤 자동차의 소유자가 어떤 자동차를 판매하려는 사람이 자동차에 소화기를 설치를 해줘야 되냐 또는 비치를 해줘야 되냐. 그래서 5인의 승용, 그리고 승합, 화물, 특수, 그죠?
이런 것들을 잘 체크를 해 두십시오. 1항에 따른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기준은 행안부령으로 정한다. 이 자세한 기준이 행안부령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잘 안 나오잖아요, 우리 법에. 근데 여기 나와 있네, 자동차에. 잘 체크해 두시고. 자, 자동차 검사 시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12월 31일까지 누구한테? 청장에게 통보해 주래요. 그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확인을 하고 결과를 언제까지? 연말까지 누구한테? 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런 것도 바꿔서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아직 나온 적은 없다. 당연히 나온 적이 없겠지. 24년 12월부터 시행이니까. 그쵸? 자, 근데 이제 규칙에 가보면 이 별표 2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나올 만한 게 이런 거. 또는 이 규칙도 나올 수는 있겠죠. 그죠? 아직 나온 적은 없지만, 그럼 간단하게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자, 승용 자동차에는 아까 5인승 이상의 승용 자동차라 그랬죠. 능력 단위. 자, 이 능력 단위는요, 그냥 소화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그러니까 소화기를 샀을 때 그 소화기의 능력 단위가 다 적혀 있어요. 그 능력 단위 적혀 있는 거에 최소한 1단위 이상의 능력 단위를 가진 소화기 1개. 무조건 1에 1이네. 여기는 1에 1. 맞습니까? 능력 단위 1단위 이상의 1개. 됐습니까? 자, 승합 자동차래. 승합. 승합인데 경영이래요. 좀 작은 거죠. 그죠? 그럼 경영 승합 자동차도 1-1이래. 1단위 1개. 이 정도만 적어 두십시오. 15인 이하의 승합 자동차다라고 하면은 2단위 이상인 소화기 1개 또는 능력 단위 1단위 이상인 걸 2개. 결국 똑같은 거야. 2단위짜리 하나를 놓든 1단위짜리를 1단위 놓든 합쳐서 2단위잖아요. 결국 2단위를 설치를 해두라는 거죠. 이 경우 11인 이승인 승합 자동차는 운전석 또는 운전석과 옆으로 나란한 좌석 주위에 1개 이상을 또 설치를 꼭 해주래요. 그래서 11인 이상 승합 자동차는 여기 운전석이 있으면 옆에 나란히 있는 조수석이 하나가 있겠죠. 그쵸? 어떻게 하래요? 여기 운전석에 설치하든 운전석과 옆으로 나란한 좌석 주위 어딘가에 설치를 꼭 해주랍니다. 됐죠? 그래서 1개 이상을 설치를 해줘라. 자, 근데 15인 이하는 이렇다. 근데 16인 이상의 35인 이하의 승합 자동차는 능력 단위 2단위 이상인 소화기를 2개 이상 설치를 해줘라 라고 되어 있죠. 이 경우 이게 되게 복잡해요. 23인을 초과하는 승합 자동차 인입니다. 23인을 초과하는 승합 자동차. 자, 근데 너비도 몇 메타를 초과한대요? 2.3m를 초과한대. 너비. 가로거리 얘기야. 가로 길이. 2.3m를 초과하는 경우 운전사 좌석 부근에 600mm, 세로 200mm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고 1개 이상의 소화기를 설치를 해줘라. 자, 여기 23 나와 있죠? 23은 600mm, 얘가 가로. 그리고 세로 200mm. 맞습니까? 요 정도의 공간을 확보해라. 얘가 세로죠. 요 공간 안에 소화기를 하나 두래요. 간단하게 이 정도는 정리를 좀 해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2층, 지금 여기 가보면, 그죠? 요 공간 확보 나와 있고, 그리고 여기 가보면 36인 이상. 정말 많은 거죠. 자, 요때는 3단위 이상의 소화기 1개. 맞습니까? 또, 여기 가보십시오. 능력 단위 2단위 이상의 소화기 1개. 많이 놔야 되네. 위험하니까요. 그죠? 3단위짜리 하나도 놔야 되고, 2단위짜리도 하나 놔야 된다. 근데 2층이다. 그러니까 2층 대명 승합 자동차라고 하면은 이제 1층, 2층이 따로 있는 거죠. 그럼 위층에도 3단위 이상의 소화기를 하나로 추가를 해주래요. 위층에. 맞습니까?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화물 자동차인데 중형은 1단위 1개, 대형은 2단위 1개, 또는 1단위 2개. 그러니까 여기도 2-1, 그죠? 1-2 이렇게 설치를 해줘라 라고 되어 있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밑에 가보면 뭐가 나와 있습니까? 여기 위험물법에 따라서 고압가스 특수자동차가 나와 있는데 요거는 읽어보십시오. 이건 왜냐면 요 법을 또 봐서 우리가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는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게 저는 요 승합자동차 요게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거 뭐 가로치기 문제도 나올 수 있고요. 그쵸? 충분히 그 숫자를 채워 넣는 문제가 나올 수 있더라라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서 넘어가 주십시오. 그러니까 저도 뭐가 나올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왜냐면 아직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나올 만한 게 이런 것들.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하셔도 되고 아직 나오지 않은 거지만 한 번쯤은 꼭 읽어보시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희 이제 다음 내용 제2절 특정 소방 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12조가요 여러분들 양이 진짜 많아요. 근데 일단 처음 1회독 할 때는 여러분들 기출 붙은 거 있죠, 그것부터 조금 정리를 해 보십시오. 기출 안 붙은 거는 살짝 뒤로 미루시고. 근데 이 12조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얘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내가 얘를 여기다 설치한다 그랬죠. 그럼 이걸 뭐를 보고 설치하냐면 그 건물의 규모, 용도, 수용인원 이런 것들을 보고 내가 일정 규모 이상이다 또는 어떤 용도다 또는 여기 수용인원이 몇 명인지 파악을 해서 내가 여기다가는 옥내 소화전을 설치하겠다, 또 여기다가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겠다, 이런 것들이 법에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이 별표가 양이 많아. 이따가 보시면 알겠지만, 그럼 일단 법에서 봐야 되는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은, 그죠? 자, 이건 또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 소화, 경보, 피난, 용수, 활동. 맞습니까? 자, 화재안전 기준에 따라 어떻게 하래요? 설치하고 관리하래요. 그러니까 이 화재안전 기준이라는 건 설치 기준이거든요. 근데 이 화재안전 기준은 기술 기준과 성능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설치 기준을 보고 그 법에 맞게 설치를 해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경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 이런 것들 읽어보시고, 장애인 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장애인 등들이 이제 적합하게 어떻게 보면 설치하고 관리를 해야 된대.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 갔을 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소방시설은 경보와 피난구조 설비를 얘기한대요. 장애인 등이 사용하는 거. 뭐 이런 것도 충분히 나올 수는 있겠죠. 경보나 피난구조다. 자,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두 번째 가보십시오. 본선은 1항에 따른 소방시설이 제대로 설치 관리되어 있는지, 그죠? 제대로 어떻게 하래요?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겠죠. 가서 이제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보고,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조치를 명령할 수 있대. 관계인에게.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이런 명령 내리는 겁니다. 우리가 얘를 조치명령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다시 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다음 저희 이제 3항 보겠습니다. 3항 보세요. 특정 소방대상물의 누구는 관계인은, 그죠? 그러니까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는 요거를 설치 관리해야 된다라고 제가 아까 틀림없이 말씀드렸죠. 그죠? 화재 시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 잠금, 차단 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얘기할 때 대표적으로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동화재 탐지 설비라는 게 있는데, 요게 화재 시에 경보를 울려주는 설비죠. 맞나요? 근데 이게 평상시에 오동작이 조금 난단 말이에요. 즉 화재가 아닌데도 갑자기 삐오삐오 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관리자 입장에서는 한두 번은 그렇다 치는데 매번 이게 오동작이 나니까 짜증이 나요, 안 나요? 짜증이 나죠. 그래서 수신기라는 곳에서 얘를 꺼놓을 수가 있어요. 그럼 불이 나도 음향장치가 동작을 안 하는 거죠. 즉 경종이 안 울리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화재가 났을 때 음향이 안 울리면 사람들이 도망을 못 가게 되는 거죠. 난리가 나는 겁니다. 또는 이게 밸브예요. 여기가 펌프죠. 펌프라는 게 있어요. 펌프. 그리고 여기 이제 설비가 있는 거야. 예를 들어 뭐 옥내 소화전이 있대. 아셨죠? 이거를 잠궈 놓은 거야. 내가 모르고. 이러면 안 된다고. 왜냐면 이걸 잠그게 되면은 물이 가요, 안 가요? 안 가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폐쇄라던가 또는 차단, 잠금 절대 하면 안 된다. 근데 점검이나 정비를 위해 잠깐 스위치를 눌러서 음향장치를 끄거나 또는 밸브를 잠깐 잠그거나 이런 건 상관이 없다고요. 대신에 점검이나 정비가 끝나면 어떻게 해야 돼?
원상복귀를 해놔야겠죠. 그쵸? 그것만 조심해주면 된다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가보십시오. 청장은 사망 단서에 따라 관계인이 점검 정비를 위해 폐쇄 차단을 하는 경우 안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 요령 지침을 마련하여 고시해라. 이렇게 법에 가보면 누가 고시한다. 이 고시라는 내용은 대부분 다 누가 한다? 청장이에요. 아셨죠? 고시는 누구다? 청장이다. 이런 것도 같이 포인트로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자, 5항 가볼까요? 청, 본, 선은 소방시설의 작동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수집 분석할 수 있는 소방시설 정보 관리 시스템을 구축 운영해라. 그래서 우리가 청본서 같은 경우는 작동 정보 갔을 때 여기 정보 관리 시스템이라는 걸 구축하고 운영해라 라고 되어 있고, 또 여기 가보면 또 청본서가 나와요. 청본서는 작동 정보를 해당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 통보하여야 한다 라고 나와 있죠. 네, 읽어보십시오. 이런 것들 나와 있으니까요. 나머지 뭐 7항은 안 보셔도 될 것 같고, 자, 이 대통령령 제11조를 보면요. 뭐가 나와 있냐면 특정 소방 대상물에 설치 관리해야 되는 소방시설이 나와요. 그럼 이 특정 소방 대상물에 설치 관리하는 소방시설은 누가 설치하는 거야? 당연히 관계인. 그래서 설치도 하고 뭐도 해야 돼요? 관리도 해야죠. 법 제12조 1항 후단에 따라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평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에 따른 장애인 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은 별표 4, 제2호 및 3호에 따라 장애인 등에 적합하게 설치 관리해야 된다. 2호와 3호에 가보면 얘가 경보설비, 얘가 피난구조설비예요. 아셨죠?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더라. 근데 제가 얘기했죠. 여기가 별표가 있는데요. 이 별표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별표 4거든요. 아마 공부를 한번 해보신 분들은 알 거야. 이게 얼마나 극악무도한 별표인지. 내용도 정말 많고요. 그리고 짜증이 납니다. 보다 보면. 양이 엄청 많아요. 자, 여기 보시면 다 한글이죠? 다 한글이죠? 그죠? 야, 이게 몇 페이지가 있는 거야, 별표가. 맞죠? 엄청 많죠. 그래서 처음에 제가 별표를 한번 그냥 짚어는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은 보고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걸 보여드릴 테니까, 어차피 암기는 제가 처음엔 어떻게 하라고요? 시험 문제 나왔었던 거 위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주시고 제가 처음에 외우라는 것들 위주로 외워주셔야 됩니다. 여기는 다 암기예요. 특히 공채 하시는 분들은요. 여기가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특채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러니까 특채라고 하면 이제 경채. 그러니까 내가 만약 법규를 40문제 본다. 그러면 이 별표는 정리를 꼭 해가셔야 돼. 가능성이 더 높아졌어요. 왜냐면 25문제 나올 때는 여기서 안 나올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40문제니까 공채 학생들보다 15문제를 더 보다 보니까 이 표를 잘 정리를 해주셔야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보면은 해결을 하실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먼저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 소방 대상물에 설치 관리해야 되는 소방시설의 종류라고 해서, 결국 소방시설의 종류는 요게 있어요. 맞죠?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럼 얘네들을 아무데나 막 설치하진 않을 거라. 내가 모든 건물에 소화설비 설치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모든 건물에 경보설비 설치하는 게 아니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에 따라 결정이 되냐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요거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야. 아셨죠? 자, 근데 규모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런 거, 바닥 면적, 연면적, 층수에 따라 결정이 돼요. 일반적으로 바닥 면적, 연면적, 층수. 용도는 말 그대로 그 건물이 뭐 위락시설이냐, 문화집회냐, 운동이냐, 또는 근생이냐, 이런 거에 따라 또 결정이 되고, 수용인원은 말 그대로 그 건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몇 명, 요거에 따라 이제 어떤 건물에는 스프링클러, 어떤 건물에는 옥내수화전, 이런 식으로 설비들이 다 바뀐다고요. 그럼 그런 것들을 잘 알고 계셔야겠죠. 맞죠? 그래서 첫 번째 무슨 설비부터? 소화 설비부터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 소화기구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소화기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얘기했을 때 뭐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부터 알아야죠. 소관자. 맞습니까? 그럼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당연히 뭐예요? 소죠, 소. 그래서 소화기를 대표적으로 알고 계시면 된다. 그 소화기 기준이 여기 나와 있어요. 요거를 잘 보시라고. 이거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거든요. 틀림없이 기출로. 그래서 요거를 정리를 잘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건물에 갔을 때 건물의 연면적이 33이래, 33. 즉 평수로 따지면 그냥 10평. 왜냐하면 한 평이 3.3이거든요. 그러니까 건축물 전체 바닥 면적을 합치니까 얘가 몇 평 이상이래요? 10평 이상이래요. 그러면 우리는 뭐를 한다? 소화기구 중에 대표적으로 소화기를 설치한다고요. 연면적이 34. 그럼 생각을 해보십시오. 건물 전체 바닥 면적을 합쳤을 때 10평이 넘는 건물이 대부분이겠죠. 건물 전체 면적이니까. 한 층의 바닥 면적이 10평. 뭐 요거는 내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건물 전체를 합쳐서 10평이 안 되는 건물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건물에는 뭐가 들어간다? 소화기가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어느 건물에 가나 다 소화기는 하나씩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화기에 대한 설치 기준 나와 있습니다. 연면적 33 잘 알고 계시고, 다만 노유자일 때 투척용 소화용구, 자 우리가 얘를 간이 소화용구라고 얘기하죠. 맞습니까? 자, 투척용 소화용구를 몇 분의 몇 이상? 2분의 1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대.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1, 2, 3이야. 1, 2, 3. 2분의 1 나와 있고 여기 3 나와 있으니까. 맞습니까? 근데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 노유자가 내가 누구라 그랬어요? 노동하는 장정숙이다. 몸이 좀 약하신 분들, 연로하신 분들. 맞습니까? 또는 애기들. 자, 그분들은 소화기를 사용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내가 만일 소화기를 4개를 설치할 건데 이 중에 2개는 2분의 1이니까 2개 이상은 뭘로 설치할 수 있다? 간이 소화용구로 설치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간이 소화용구에 뭐가 있죠? 대표적으로 에어로졸, 투척용 요런 애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 개념이 나와 있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요거 하나 잘 보시면서 넘어가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가보십시오. 1에 해당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연면적 33제곱 이상이 아닌 거죠. 그러면 가스, 발전시설 중 전기 저장시설 및 문화재. 요 문화재 정도 동그라미 치시고요. 문화재. 그리고 여러분들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꼭 뭐를 보시냐면 터널 보세요. 터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동차를 타고 터널을 쭉 하고 지나가잖아요. 그럼 터널을 쭉 하고 지나가다 보면은 측면에 일반적으로 뭐가 설치되냐면 소화기가 설치가 됩니다. 아셨죠? 알고 계십시오. 그리고 지하구. 지하구라는 건 우리가 얘기하는 전력, 통신, 맞습니까? 가스, 냉난방, 배관이 설치가 되는 곳이죠. 요거 잘 정리하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요거 잘 보시고 나목 가보세요. 자동 소화 장치를 설치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은 후드 및 덕트가 설치되어 있는 주방에 있는 특정 소방 대상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요 후드 덕트는요 집에도 설치가 되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당장 가스레인지 주변에 가보시면 위에 환풍구 있죠. 그 틀면 어떻게 돼요? 우웅 하면서 위쪽으로 못 빨려 들어가요. 냄새, 연기 빨려 들어가죠. 그게 설치되어 있는 곳, 그게 설치되어 있는 주방으로 한정을 한다. 이 경우 해당 주방에 자동 소화 장치를 설치한다. 그래서 이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 설치 기준을 꼭 알고 계십시오. 요건 이미 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는 아파트, 아오에 설치, 아오주. 아파트 오피스텔 주방, 아오주. 아셨죠? 아파트 오피스텔의 주방. 근데 이게 그냥 뭐 몇 층 이상 설치하는 게 아니고 모든 층에 설치된 주방에 다 설치하래요. 아오주라고 알고 계십시오. 아오주. 아파트 오피스텔의 모든 층 주방. 자, 근데 여기 가보면 상업용이죠. 상업용은 제가 봤을 때 시험 문제 나오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캐비넷, 가스, 분말, 고체, 이것도 화재 안전 기준에서 정하는 곳에 설치하래요. 이것도 나오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동 소화 장치 중에 뭐 보라고요? 요거 보라고.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하나 잘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목에 가보면 소화 설비 중에 뭐가 나와요? 옥내 소화전이 나옵니다. 자, 이 옥내 소화전은요, 특정
특정 소방대 사물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옥내 수화전은 꼭 설치를 해줘라. 근데 가스 시설엔 설치하지 않는데, 이게 설치하지 않는 거거든요. 지하구, 무인 변전소 제외. 읽어보세요. 가스 시설, 지하구, 무인 변전소 제외. 살짝 메모해 주셔도 좋고, 제외입니다. 자, 근데 저는 요 정도, 일단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모든 층. 그래서 옥내는, 옥내죠, 옥내. 옥내는 그냥 내라고 할게요. 옥내는 내 연봉이 얼마인 거야? 3천인 거야, 3천. 내 연봉 3천. 근데 3천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죠? 맞죠, 여러분들? 근데 터널은 제외. 왜냐면 터널 기준은 뒤에 따로 있어요. 맞죠? 그리고 4층 이상의 층 중에 바닥 면적이 600 이상인 거. 자, 346이거든요. 346. 숫자 위주로 봐야 되니까 346. 근데 바닥 면적이 600이에요. 아셨죠? 요 정도 꼭 정리를 해 주십시오. 요거. 보실 거면. 시험 문제가 지금까지는 나온 적이 없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 충분히 또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다. 근데 추가적으로 볼 거면 4층 이상 같이 보시면서 요것도 같이 보십시오. 지무까지. 아셨죠? 지무까지. 지무도 지하층, 무창층도 바닥 면적이 얼마 이상이면 600 이상이면 뭐를 설치하더라? 옥내 소화전을 설치하더라. 내 연봉이 얼마라고? 3천이야, 여러분들. 3천. 346이야, 346. 3486. 뭐 3486 외워두셔도 되고요. 346 외워두셔도 되고. 그리고 지하층, 무창층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기 가보면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지하층, 무창층 600제곱 이상인 층이 하나라도 있으면 4층 이상인 것 중에 600제곱인 층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죠? 층이 딱 하나라도 있으면 그 건물 전체에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 옥내 소화전이 들어가 줘야 된다라는 거 한 번 더 정리하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2 가보세요. 2. 1에 해당하지 않는 근생, 판매, 운수, 의료, 노유자, 업무, 숙박, 위락, 공장, 창고 엄청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 외우지 마시라고, 여러분들. 많지만 뭐 근생, 판매, 운수, 대표적인 거 뭐 의료, 앞에 있는 거 뭐 5개 정도 체크하셔도 되고요. 자, 이랬을 때는 다음에 하나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모든 층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2분의 1 기준이야. 2분의 1 기준. 그래서 여기가 여기 해당하는 게 조금 더 위험성이 높은 장소들. 근데 거의 대부분이죠, 보면. 그죠? 뭐 30개 중에 이제 몇 개가 들어가 있는 거지만 복합 건축물 이런 거 들어가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3,000이 1,500이 되고 600이 300이 되고 600이 300이 되는 거야. 똑같은데. 맞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3. 옥상에 설치된 차고 주차장이 200. 옥상 차주죠, 옥상 차주. 근데 뒤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 차고 주차장은 200 기준이 진짜 많아요. 저는 그냥 차주이, 차주바이 이렇게 알고 계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이거는 특이한 게 옥상에 설치된 차고 주차장인데 면적이 200제곱 이상인 경우 요 부분만, 차고 주차장 부분에만, 전층에 다 설치하는 게 아니고 그 차고 주차장 부분에만 설치를 해줘라라고 되어 있고요. 요거 잘 보십시오. 터널. 자, 터널 몇 메타 이상일 때? 1000m 이상일 때는 그 터널에 뭐를 설치하래요? 옥내 소화전을 설치하래요. 특이한 거죠. 터널 기준. 터널 기준은 다 정리하셔야 돼. 요 길이 기준이 다 있거든요. 어떤 터널일 때, 뭐 몇 메타 이상인 터널일 때는 설치를 하고, 몇 메타 이상인 터널일 때는 또 뭐를 설치하고, 이 길이 기준이 터널 기준에 나와 있는 기준들이 있는데 그거를 꼭 정리하셔야 돼, 따로. 그래서 터널은 1000m 이상일 때 뭐를 설치한다고요? 옥내 소화전. 그래서 터널이 좀 긴 터널에 가보면 벽에 소화기뿐만이 아니고 뭐도 설치되어 있냐면 옥내 소화전도 설치가 되어 있는 터널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꼭 운전하시면서 주의 깊게 한번 보십시오. 해서 딱 봤을 때 터널이 설치되어 있네? 그럼 얘는 뭐다? 1000m 이상인 터널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연상을 하면서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그리고 특수가연물 750배 뭐 이런 것도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고 됐습니다. 이 정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최근까지도 이제 시험 문제가 나왔었던 게 옥내는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 이건 전 다 외우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스프링클러는 진짜 중요해요. 아셨죠? 스프링클러는요 진짜 중요해요. 꼭 암기해 두셔야 돼. 자, 그래서 여기 가보면요, 위험물 저장 처리 시설 중
가스와 지하구는 제외한대. 아까 여기도 그런 말이 있었죠. 옥내수화전도. 근데 위에는 이제 무인변전소 하나가 더 있었던 거고. 자, 건물이 몇 층 이상이면 6층 이상이면 전층에 뭐를 설치하래요?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랍니다. 아셨죠? 내가 건물을 딱 갔는데 거기가 10층짜리 건물이에요. 그러면 전층에 스프링클러가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아셨습니까? 이게 엄청 강화가 된 거예요. 예전에는 11층이었거든요. 그리고 11층 이상의 모든 층, 11층 이상에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기준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건물에 갔는데요. 그냥 6층짜리래, 6층 이상이래. 그럼 무조건 전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아셨죠?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야, 이런 것들을 읽어보십시오. 네, 읽어보시고요. 과목이나 이런 것들, 나목 읽어보시고. 자, 여기 가보면 복기 나와요. 복기. 기복이라고 외우셔도 되고. 연면적 기준 5천. 꼭 암기. 여러분들 기숙사 복합건축물. 근데 뭐 교수 안에 있는 것만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냥 이렇게 외워두십시오. 복기, 기복, 연면적 5천. 자, 그리고 3. 요게 최근에 기출이 나왔기 때문에 문, 종, 운이거든요.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 이 세 가지가 세트로 많이 다녀요. 문, 종, 운. 종운아, 그죠? 종운아, 이름 되게 친숙하게 여러분들이 문종운이라고 알고 있어야 돼. 종운아. 자, 문, 종, 운인데 여기 가보면 문화집회시설에 동식물원 제외. 왜? 동식물원은 유지관리가 좀 힘들대요. 스프링클러가. 실외에 설치되는 경우도 많고 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종교시설은 주요 구조가 목조인 건 또 제외래. 목조라는 건 나무잖아요. 그죠? 그럼 이 나무에요. 여러분들 스프링클러 설비 배관을 설치하면 그 문화재,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종교시설, 뭐 문화재로 지정된 것도 많죠. 절 같은데. 그런 데가 파손이 될 수 있다. 목조 부분이. 왜냐하면 이 물무게가 상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유지관리적인 측면에서 설치하지 않는다. 주요 구조부가 목조인 것. 운동은 물놀이형 시설. 물놀이형 시설이라고 하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워터파크 그냥 생각하시면 되고요. 바닥이 불연제로고 관람석이 없는 운동시설은 설치 안 해도 된대. 스프링클러.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외되는 기준은 한 번씩 읽어보십시오. 물놀이와 불연에 관람석이 없는 운동시설은 제외. 그래서 제외되는 기준 빼고 아래 해당을 하면 무조건 전층에 설치한대요. 그러니까 저는 전층 기준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수용인원이 몇 명? 100. 이게 여러분들 수용인원 기준은 100명이 되게 많아요. 법에. 잘 모르겠으면 수용인원 기준은 100명 찍으면 대부분 맞아요. 당연히 1000명인 것도 있긴 하지만 100명이 대부분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따가 보시면 알 거예요. 이 수용인원 100명 기준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영화관인데 어디라고요? 영화관. 자, 바닥 면적이 지하층, 무창층은 500. 그죠? 그러니까 영화 상영관이 있는데요. 그 층이 지하층, 무창층이래요. 그러니까 영화 상영관이 지하층, 무창층에 있는 거죠. 그럼 500제곱 이상일 때. 근데 그 밖의 층에 설치가 되어 있으면 2배. 아셨죠? 그러니까 지하층, 무창층이 더 어떻다라는 거예요? 위험하다라는 거지. 이런 기준이 지금 나와 있는 거고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거기 갔을 때 무대부가 나와요. 무대부. 이건 영화 기준이고 무대부. 무대부는 지하층, 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 그죠? 의 바닥 면적이 몇 이상일 때? 300제곱 이상일 때. 그 밖의 층은 500이래요. 500. 요거 정리 잘 해주십시오. 요거. 아셨죠? 요거 하나 잘 보시면서 넘어가 주십시오. 그러니까 결국 지금 갔을 때 여기 가보면 얘를 먼저 외우셔도 돼요. 무대부. 3, 5. 그죠? 5, 1.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300에 500에 500 그대로 가고 여기 2배. 이런 식으로 외워주셔도 된다고. 맞습니까? 순서를 좀 바꿔서. 그러니까 무대부 부분이냐 아니면 거기 영화 상영관이냐 또는 전체적으로 수용인원이 100명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그 건물 전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고요. 알고 계시고. 자, 그리고 다음 이것도 잘 나오죠. 판. 여기 가보면 판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에 운,
창 또는 판수창이라고 하셔도 돼. 왜냐면 여기 운하고 좀 겹치니까. 저게 운동이었죠. 그죠? 그래서 판매, 운수, 창고죠. 근데 이 창고는 물류터미널만 해당한대요. 맞습니까? 그래서 판수창은 5,000 또는 수용인원이 500. 그죠? 그래서 여기가 다 5예요. 5. 판수창은 5야. 5. 아셨죠? 자, 이랬을 때 모든 층이래. 그리고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바닥 면적이 600제곱 이상일 때, 여긴 600제곱 이상인 거죠. 자, 조산원과 산후조리원은 세트로 다녀요, 보통. 그리고 뭐 정신의료기관도 있지만 병원, 노유자, 숙박, 수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산, 병로, 숙수 얘네 두 개는 세트고 조산원, 산후조리원은 병원, 노유자, 숙박, 수련. 근데 이 수련은 뭐 숙박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나와 있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리고 창고인데 물류는 제외래. 왜냐면 위에 여러분들 물류는 저쪽에 들어간다라고 했으니까요. 자, 바닥 면적 합계가 얼마 이상일 때? 5,000 이상일 때 모든 층. 맞습니까? 요거 같이 보시면 좋죠. 그래서 물류터미널이 아닌 일반 창고 같은 경우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물건만 있으니까. 근데 물류터미널은 어때요? 사람이 많죠. 종사자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사람을 따질 수밖에 없는 거야, 수용인원을. 물류터미널만. 그 이외의 창고는 물건만 많기 때문에 바닥 면적을 가지고 따지더라. 어차피 5,000은 똑같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하나 잘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호, 네, 이런 거 8, 9, 이런 것들을 넘어가겠습니다. 10, 넘어갈게요. 와, 이거, 네, 나올 수는 있지만, 아직은 이쪽에서 나온 적은 없으니까요. 교정 및 군사시설도 나와 있죠? 네, 읽어보시고요. 지하가, 자, 요거 잘 보십시오. 지하가. 터널 제외하고 연면적 1000. 지하가 연면적 1000, 즉 지하상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아까 연면적 기준이 복기 있었죠? 복기. 그리고 지하상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전기 저장 나와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이게요, 여러분들, 문제가 나오면 나오니 이게 안 나오질 않으니까 안 해올 수도 없고, 그쵸? 정리는 해가야 되거든. 그래서 처음에 할 때는 기출문제 붙은 거 위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주시라고요. 그래서 스프링클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셨죠? 꼭 암기를 해 두셔야 돼요. 됐나요? 그래서 스프링클러 잘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뒤쪽에 가보면 뭐가 나와요? 간이 스프링클러가 나오죠. 이 간이 스프링클러는 제가 조금 쉬었다가 여러분들하고 또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됐어요. 이렇게 하고요. 여러분들 조금 쉬었다가 할게요. 어때요? 조금 양이 많죠.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리를 한번 싹 한번 해주셔야 돼. 1회독 할 때. 그리고 나서 나중에 추가를 시키셔야 되는 거지. 맞죠?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해드리고요. 간이 SP 좀 쉬었다가 합시다. 자,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